안녕하세요, 콘스탄틴입니다. 현재 체코 로즈바도프 킹스 카지노에서 WSOP 유럽 이벤트가 열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김가병 선수가 2000유로 피엘로 파이널 테이블에 올라가셔서 3등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토너를 전혀 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 오마하 붐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종의 책임감마저 느끼며 플레이 분석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가병 선수는 제가 프라하에서 EPT가 열렸을 때 한번 만나서 인사드린 적이 있었는데 같이 식사라도 한번 하고 싶었지만 제가 인사드린 바로 다음 날부터 코로나 걸려가지고 카지노에 전혀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실제로 만나보면은 체격도 너무 건장하시고 성격도 시원시원하신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응원하고 리스펙하는 한국 포커 선수 중 한 분입니다. 그럼 오마하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이널 테이블에서 제가 고른 첫 번째 핸드입니다. 김가병 선수가 언더더건에서 H765 트리턴 핸드를 받았는데요. 현재 7명이 앉아있는 상황입니다. 스택은 1.8 밀리언, 빅블라인드 30K, NT 30K에 약 60BB 스택입니다. 이 상황은 제가 가진 50BB 프리플랍 솔루션과 비교를 해도 아마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솔버를 보여드리면은 자 언더더건에서 50BB일 때 이 핸드 8765 트리턴 핸드를 보면 이 핸드는 사실 언더더건에서 100% 폴드예요. 그리고 지금 7명이 앉아있는 상황인 것을 생각해 보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 폴드 쪽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 100이라고 뜨는 거는 이 몽커 솔버는 빅블라인드가 아니라 SB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00이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한 가지 약간 이 핸들을 오픈을 해도 괜찮은 이유를 제가 찾아보자면 지금 이 테이블을 봤을 때 플레이어들 수준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제대로 치는 사람이 거의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오마하 프로들도 한 명도 안 보이고 테이블이 굉장히 소프트합니다. 언더더건에서 아마 이 핸들을 오픈하고 플레이를 해도 아마 김가병 선수 정도면은 포스트 플랍에서 플러스 EV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런데 이 핸들을 언더더건에서 오픈을 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테이블의 수준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픈을 했는데 뒷자리에 앉아있는 플레이어들이 그냥 아무 핸드로 콜을 따고 플랍을 봐버립니다. 지금 이탈리아의 알리올리오 선수가 잭포켓 98 싱글수트를 가지고 약간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이 콜을 따는데요. 이 핸드는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은 폴드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가진 솔루션을 보게 되면은 언더더건에서 오픈이 나왔고 하이잭에서 잭포켓 98 싱글수트 핸들을 보면은 역시 100% 폴드예요. 지금 7명 앉아있는 테이블이고 7명 앉아있는 테이블에서 언더더건에서 오픈이 나왔다면 실제로 팝보다 작은 사이즈의 레이즈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것보다도 더 폴드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콜은요,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콜이고 전반적으로 이 테이블을 봤을 때 이런 콜드 콜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수준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핸디들은 다 폴드를 하고 플랍을 보게 되는데요. 플랍은 H10, 9 투톤 보드가 떨어지고 이 플랍은 제가 러니던스의 비전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비전에서의 50BB 상황은 SPR이 약 5.5인 상황이고 김가병 선수가 플레이하는 이 테이블에서의 상황은 실제로 SPR이 약 8.8 정도 나와요. 여기서 비전이 보여주는 OP 포지션에서의 10의 빈도보다 아마도 약간은 낮을 거라고 예상되고요. 김가병 선수 핸드는 보드의 10구와 연결되는 노 페어, 노 플러시 드로우, 그리고 13랩
입니다. 자, 그 핸들을 10의 빈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 노페어 카테고리에서 랩에 해당되고 FD가 없는 핸드죠. 그러면 10의 빈도가 이 핸드 카테고리에서는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77%가 나오는 걸로 봐서 김가병 선수가 여기서 10S를 이어나가는 콤비네이션으로 선택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요. 괜찮습니다. And viewers should be reminded that they get the code for every €20 spent at the King's shop. So, for example, if you were to spend €100 at the King's shop, that's an extra 5 codes. 자, 약간 고민하다가 10S를 선택하는 모습이죠. 사이즈는 하프 정도로 나간 것 같네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알리오 올리오 선수 쉽게 콜하는데 콜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실 이 선수가 지금 9 바텀 페어 플러스 오픈핸더 플러스 FD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 핸드는 레이즈를 올리느냐 콜을 하느냐를 고민하는 핸드라서 폴드는 당연히 옵션이 없고, 생각을 조금 하다가 콜만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언더더건에서 오픈을 한 김가병 선수의 레인지 안에 AX나 상위 카드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레이즈를 안 하고 그냥 콜만 한 것 같아요. 그냥 핸드 플레이하는 성향 자체가 지금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패시브하고 그냥 콜을 따고 뭐 플레이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보입니다. 이게 파이널 테이블 상황이라서 아마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일단 뭐 큰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자, 턴 액션이 지금 김가붕 선수가 투베러를 이어나가는데, 보시면 턴에 5페어가 맞았고 여전히 플러시는 해당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전히 랩에 해당하는 이 핸드를 가지고 투베러 이어나갔을 때 이 핸드가 배럴이냐 아니면 책이냐 놓고 봤을 때보다 문제가 뭐냐면 상대편의 대응이에요. 상대 선수가 알리오올리오 선수가 지금 이 배팅에 보시면은 엄청난 오버폴드를 합니다. 지금 턴에 백도어 플러시가 생기는 카드인 거를 제외하면은 사실상 백도어 플러시 드로 말고는 블랭크에 가까운 핸드인데, 이 핸드를 가지고 이 선수가 지금 페어 플러스 FD 플러스 오픈핸더를 지금 폴드를 하는데요. 이거는 솔직히 말도 안 됩니다. 이 핸드는 폴드하면 안 돼요. 너무나 큰 오버폴드고, 이 선수가 턴에 가서 이 정도의 핸드 카테고리를 오버폴드 한다는 사실을 만약에 익스플로이트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은 김가병 선수는 이 턴에서 거의 모든 핸드를 가지고 높은 빈도로 투배럴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 선수는 이 핸드를 폴드를 하고요. 김가병 선수가 팟을 가져옵니다. You see, yeah, he's not drawn to the nuts again. Only thing I'll say, he's in position, but again, like that, man, I don't know if that's too relevant. 40k running. 다음 핸드는 하이잭에서 리 선수가 에이스 잭 9 싱글 수트로 오픈을 하고요. 100K로 레이즈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김가병 선수가 SB에서 에이스 10 4-4 더블 수트 핸드를 받았는데, 지금 이 핸드를 가지고 프리플랍에 콜드콜을 하는 모습인데요. 저는 50BB 이하의 쇼스테고마하에서 프리플랍의 콜을 전혀 안 합니다. 완전히 폴드 아니면 레이즈만 하는데, 이 상황은 제가 콜드콜을 약간은 옹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빅블라인드 플레이어가 이 할아버지인데 굉장히 타이트해서 내가 콜드콜을 해도 이 할아버지가 폴드 빈도가 굉장히 높아서 포스트 플랍을 리 선수와 쉽게 헤즈업을 갈 수 있다 라는 리딩을 할 수 있다면 콜드콜도 사실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토너먼트 파이널 상황이라 ICM 개념이 아마 들어갈 것이고, 한 번에 탈락을 피해서 머니 점프를 노릴 수 있다면은
레이즈를 하는 것보다 콜을 해서 헤즈업 상황으로 포스트 플랍을 플레이한다. 이것도 사실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특히나 SB는 콜드콜이 완전히 없는 포지션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포스트 플랍에서 포지션이 제일 나쁘고 콜드콜을 했을 때 쉽게 멀티웨이를 만들어 버립니다. 오마에서 멀티웨이를 만들어 버리게 되면 플러스 EV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저는 프리플랍에 콜드콜을 하지 않는데, 일단 이 핸드는 3벳을 치기에도 살짝 모자랍니다. 이게 포켓이 일단 너무 낮고요. 10이 아니라 킹 정도로 걸리는 더블 수트라면은 3벳을 치기에 적합해져요. 그렇게 되면은 3벳을 치는 것도 괜찮아지는데, 일단은 포켓이 너무 낮고 더블 수트긴 하지만 10키커가 높지가 않아서 이거를 콜드콜로 끊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Calling the small blind here then. Again, obviously quite deep with Lee. 근데 솔직히 4-4 저는 to 그냥 Lee in the 폴드할 것 pot, 같아요. 10-3-3 is the flop. Can't I mean 보드는 10-3-3 페어보드가 obviously backdoor no flush 떨어지고 draw here with the spades 그냥 is, 무난하게 quite 책을 친 relevant here. 다음에 Lee with the overpair with the jacks. 리 선수가 Imagine Kim was going to be check calling one, but I can understand Lee 오버페어를 checking back here 가지고 also. 책백을 넘기는데요. 자, 여기서 Does 한 go check, check, 가지 nine is the seven of spades. It's the 조금 익스플로잇을 제가 잡아보자면은 아마도 이 리 선수의 책백 레인지가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냥 굉장히 미약한 베어 오버포켓이나 그리고 백도어가 거의 없는 그런 핸드들 가지고 홀덤하듯이 약간의 페어 밸류 쪽으로 이 책백 레인지를 구성하는 경향들이 너무 높아서 이렇게 되면 리 선수의 책백 레인지가 사실은 솔버나 균형 상태보다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게 되면 60-40 in 턴에 Lee's favor 넘어갔을 on the 때 turn. 김가병 선수가 Again, obviously Kim 백도어 picking up 너 the 플러시 extra 드로우를 equity with the 개타게 no 되는데 flush 이렇게 draw there. 되면 Lee technically still ahead 이 with the 턴은 jacks. 김가병 Now for a 선수가 draw here. 공격을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습니다. Yeah, that- 배팅을 찌르고 나가는데 and for Lee. 책책이 넘어가서 Put a 이 good 프로 shot straight draw, 배팅을 raise 김가병 over 선수가 날리게 되면 Lot of- 역시 lot of draws going on here, Dan, as well. This is 그냥 the 딱 same 자기 핸드처럼 strategy. 플레이합니다. 리 선수는 베어 오버 포켓, 잭 포켓으로 You're gonna 한 add 번은 콜을 the, power 버티고 position, 이제 so 리버를 보게 되는데요. 너무나 흔한 라인이고 흔한 상황입니다. The ace of spades. 이때 김가병 선수가 check, check, 리버 check, 에이스가 맞으면서 Yeah, 투페어가 Lee's 맞는데요. blockerish type sizing. 여기서 굉장히 예리하게 배팅이 나갑니다. 너무나 리 선수의 핸드는 오버포켓에 아니면은 AX 정도가 걸리는 핸드 카테고리 빈도가 너무 많고 이렇게 되면 김가병 선수의 투페어는 밸류를 가집니다. 그래서 리버에 플러시가 떨어지면서 에이스가 맞은 이 핸드는 씬 밸류를 뽑아주는 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고요. 사이즈를 굉장히 작게 가져갈 겁니다. 아마 한 4분의 1 정도? 블락킹 벳 형식으로 씬 밸류도 뽑으면서 블락킹 벳에 해당하는 사이즈를 선택함으로써 Or just go into check 리 call mode. 선수의 If you go into AX check call 타입이라던가 mode, he might be facing 아니면은 larger bets, 지금 therefore we 가지고 see this 있는 time and time 잭포켓 again he's going 같은 for that 이런 small- 핸드 But I haven't seen 카테고리를 much yet. This is 타겟팅해서 exactly what I was saying. 굉장히 About 예리하게 bet 배팅이 about a quarter 나갑니다. pot as your blockerish type sizing inside out and 지금 back. 타겟이 너무 좋았어요. True. That is true. 예, 궁금해서 콜하죠. 제가 봤을 때 포커에서 제일 안 좋은 콜이 이겁니다. 이거는 너무 안 좋은 콜이에요. 상대방이 리버의 저 사이즈로 나가는 배팅에는 사실은 블러핑이 거의 없고 너무나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투페어 플러스 정도의 씬 밸류를 뽑아나가는 정도의 배팅으로 보이는데 그걸 지금 AX 맞았다고 리버에 그냥 싸다고 이거를 콜하는 거는 궁금해서 콜?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아주 안 좋은 콜입니다. Curiosity does call for 165 more. That's a big 김가병 difference. 선수는 이 Big 상황에서 swing there now. 투페어로 Kim 씬 밸류까지 52.4 챙기면서 million, Lee 팟을 back down to 가져오죠. 1.5. Just goes to show the power of that. 다음 핸드는 언더더건에서 보트맨 선수가 킹킹 65 싱글 수트로 따당 오픈을 하고요.
김가병 선수가 빅블라인드에서 에이스 잭 6 포켓 레인보우로 콜드콜을 합니다. 이 레인보우 핸드는 오마에서 플러시를 절대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밸류가 떨어지는 카테고리이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보트맨 선수 실력이 그렇게 뛰어난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포스트 플랍에서 굉장히 자기 패대로 플레이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고 위크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도 포스트 플랍 이후에서 뭔가 팟을 스틸하는 플레이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프리플랍은 콜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플랍을 두 선수가 보게 되는데 플랍은 잭 3 듀스 투톤 보드입니다. 제가 이 보드를 솔버를 돌려보니까 동크벳이 약간 나오고 특히 재밌는 거는 에이스 잭 6 여기서 하트 드로우가 없고 백도어 다이아가 없는 이 콤보라면은 동크벳을 쓰는 콤보가 되는데 이거는 뭐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니까 넘어간다면 플랍에서 일단 책을 칩니다. 크게 무리 없어요. And a good shot. 김가병 선수는 책을 치고 보트맨 선수가 Up here, top. 이 보드에서 오버포켓에 거시앗을 들고 3분의 1 정도 되는 배팅을 합니다. Expecting to see a turn though. Pretty similar 자, situation. 김가병 선수는 에이스 잭 탑페어에 백도어 드로우가 없어요. 아예 원천적으로 백도어 플러시를 노릴 수 없는 카드 조합이기 때문에 오마에서는 FD를 잡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 핸드가 가지는 좋은 점을 찾아보자면은 2랑 3이랑 연결되는 65, 64, 그리고 654 이런 겉샷과 랩 콤보들을 굉장히 많이 블락을 해요. 이 66 포켓이. 그리고 보드에 있는 하트 FD를 하트를 한 장 가지고 있다는 점도 이 콜을 하는데 좀 좋은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때 보트맨 선수가 이 보드에 시벳을 치는 이 레인지가 굉장히 언밸런스 하기가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은 대부분 이런 플레이어들 성향을 보면 홀덤 하던 버릇 그대로 자기 홀덤 밸류대로 팟을 플레이를 하고 핸드 레인지를 구성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시벳을 때렸을 때 FD를 얼마나 배분을 하느냐, 책과 시벳에 얼마나 FD를 잘 밸런스를 맞춰서 배분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만약에 이 사람 시벳에 FD가 굉장히 적게 들어가고 메이드 핸드 쪽에서 시벳 레인지를 많이 구성을 하게 된다면은 이 사람은 필연적으로 턴리버에 하트가 떨어지거나 스트레이트를 완성시키는 카드가 떨어졌을 때 굉장히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돼요. 이렇게 되면 김가병 선수 입장에서는 이 6포켓과 하트를 가지는 게 굉장히 파워풀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요소들이 플랍에 이 리버스 플로팅을 하기에 더 좋은 요소로 작용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은 물론 에이스 잭에 잭탑 페어가 있으니까 쉽게 콜을 했지만 만약에 리버스 플로팅을 고려하는 상황이라면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선수의 플랍 시벤 레인지가 어떻게 언밸런스하게 이루어져 있을까? 두 번째, 턴리버에 이 사람이 가지지 않는 레인지를 완성시키는 카드들이 떨어졌을 때 내가 이 팟을 스틸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 핸드에 어떤 카드들이 그러한 핸드들을 블락하고 어떤 요소들로 작용할 수 있는가? 이런 점들을 고려할 수 있으면은 리버스 플로팅을 좀 더 세련되게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Again, but Kim decides to peel this time. I get the feeling that Kim is going to be a little bit more sticky than most players on average, you know. Although it's still probably fine. He has to see a turn for that price. Yeah, yeah. 턴은 킹하트가 떨어지는데요. 여기서 해설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놀래요. 김가병 선수가 여기서 배팅을 치고 나갑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해설자들도 놀라는데 지금 이 사람들 눈에는 보트맨 선수가 킹포켓을 가지고 있어서 쌤 맞은 거에다 대고 배팅 넣는 거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김가병 선수는 아마도 제 생각이지만 플랍에 콜을 하는 순간부터 이 사람에게 불편한 카드가 떨어지면은 이 핸드를 블러프로 바꿀 계획까지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카드들이 이 턴 동크벳을 찌르고 나가기에 좋냐면 일반적으로는 플러시 카드가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플러시 카드는요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킹이 높은 쪽에 해당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언더더건에서 오픈을 한 보트맨 선수의 레인지에 잘 맞습니다. 지금처럼 딱 그 정확한 예시가 이 핸드인데 킹이 셋이 맞으면서 이 사람은 절대로 폴드하지 않죠. 한 번의 배팅으로는. 그래서 김가병 선수 입장에서 플러시를 주장하면서 상대방 레인지를 빗나가기 쉬운 카드들은요. 아래쪽 플러시 카드들이에요. 그래서 4하트, 5하트, 6하트 이렇게 낮은 쪽에 플러시 카드가 떨어진다면 김가병 선수 입장에서는 플러시를 주장하면서 배팅을 찌르고 나가서 보트맨 선수를 폴드시키는데 훨씬 더 높은 폴드 에퀴티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좋은 카드는 뭐냐면요. 플러시 턴이 아니라 스트레이트를 만들어주는 백도어 다이아가 있는 카드입니다. 예를 들면은 4 다이아몬드, 5 다이아몬드 같은 카드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김가병 선수는 This man is just dangerous then. What's 동크벳을 치고 나가죠. what's going on here? 자, 보트맨 선수는 역시 자기 핸드만 보고 있습니다. 내 핸드 그냥 킹 포켓 셋이니까 이건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이 아주 세상 편하게 그냥 일단 콜을 해요. I can guarantee you one thing, Barney ain't going anywhere anytime soon, but I can also guarantee one thing, he shouldn't be raising here, and he just called. 여기에서 살짝 아쉬운 거는 김가빅 선수가 여기서 핸드를 확인을 하는 태를 보여주는데 저는 이거 솔직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가병 선수가 이 턴에 동크뱃을 치고 나가면서 본인이 하트 플러시라는 주장을 하는 배팅을 했는데 내 핸들을 이렇게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스토리텔링에 약간 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물론 김가병 선수가 저보다 라이브를 훨씬 잘하시겠지만 아마 오마하 4장 카드 들고 있어서 순간적으로 이런 거를 고려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트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내가 하트가 2장 있으면은 까먹지 않겠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까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핸들을 들여다보면서 내 핸드에 하트가 한 장 있었나? 라고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요. 제 눈에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테이블에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내 핸드 한번 들춰보면서 확인하는 그런 텔 가진 사람들은 둘 중 하나입니다. 진짜 실력이 뛰어나서 내 텔을 이렇게 밸런스를 주는 거거나 근데 애초에 그런 사람들은 핸드를 까먹지 않아요. 두 번째는 내 핸드가 플러시가 아니어서 내 핸드 중에 하트가 한 장 있었나 하고 확인을 하는 그런 텔링으로 저한테는 보입니다. Gonna be an interesting river, mate. 그 다음에 It is the five. 자 리버가 기가 막히게 떨어지는데 차라리 이 핸드가 플랍에 이쪽 카드가 떨어지면은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스트레이트를 어쨌든 완성시키는 물론 턴에 이미 플러시가 떨어졌지만 리버까지 스트레이트를 만들어주는 카드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여기서 김가병 선수가 한 번 더 완전히 밀어버리면은 이 사람이 이 보트맨 선수가 플러시가 아닌 다른 그 어떤 핸드로도 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 보트맨 선수가 가지는 핸드레인지 안에서 플러시를 가지는 콤보의 비율은 플랍의 배팅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서부터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3분의 1 10의 레인지에 FD를 많이 집어넣으면 플러시 콤보가 많이 있을 거고요. 다만 이 플러시 콤보를 책백으로 많이 빼버리게 되면은 이 선수의 레인지에는 플러시 콤보가 거의 없어져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턴에서도 이 보트맨 선수가 만약에 플러시 콤보를 얼마 없는 그 플러시 콤보를 레이지로 써버리게 된다면은 이 사람의 레인지는 그만큼 더 언밸런스해지는 거죠. 여기까지 만약에 모든 걸 다 고려한다면은 김가병 선수 입장에서 이 핸드를 리버에 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물론 이게 특히 이 상황에서 아마 테이블에 쇼스택이 2명인가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콜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플러시가 아닌 상태로 옆에 쇼스택이 두 집이나 남아있는데 괜히 콜을 따가지고 탈락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 콜을 하기가 정말로 힘들 겁니다. 아마 이런 토너적인 요소에서는 김가병 선수가 저보다 훨씬 잘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리버까지 투베러를 밀어버리는 기가 막힌 리버스 플로팅 플레이가 나옵니다. Now, that might be a card that Kim wants to continue repping because, yes, okay, Boltman can have the flush. That five going to complete some straights. 네, 팟을 밀어버립니다. Wow, this guy is unbelievable. 예, 해설자들도 지금 언빌리버블이라고 놀라고 있죠. 기가 막힙니다. 왜 포커가 실력의 게임이고 예술의 영역인지 Boltman had something like 잘 보여주고 있어요. Kim looks like a donkey. Instead, he looks like an absolute genius. I mean, the thing is, right, the King of Hearts is out there. You know, the thing is, like, yeah, this is amazing play. Wow. 딱 자기 핸드처럼 플레이합니다. 킹포켓을 여기서 폴드하면서 I mean, look, timing-wise, it's 굉장히 괜찮은 팟을 at the same time. 김가병 선수가 스틸을 하죠. You still 제가 지금까지 보고 말씀드린 관점과 김가병 선수가 보신 관점이 어느 정도까지 일치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김가병 선수가 오마를 얼마나 오래 플레이하셨는지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파이널 테이블을 보면서 느낀 건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저랑 약간씩 다를 수는 있어도 역시 이 선수는 포커 전반적인 라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상대방이 책을 쳤을 때 약한 모습을 보이면 그런 라인을 찌르고 들어가는 거나 플랍에서부터 리버스 플로팅을 띄워서 스퀘어 카드가 떨어지면 그런 카드들을 이용해서 바로 블러프로 바꾸는 모습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이 파이널 테이블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한테 굉장히 유익하고 재밌는 테이블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너를 안 하기는 하지만 저는 캐시게임에 오마하 라이브 캐시게임에 굉장히 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아마도 오마하 토너먼트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영상이었어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많은 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오마하에 도전하는데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영상을 계속해서 꾸준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콘스탄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